71페이지. 저희가 맞춰보면. 자, 이거는 별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좀 특이하게 빈칸 문장이 호흡이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대신 빈칸이 옆쪽 디스파이드 있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다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보지 뭐. 겨우 두 문장이니까. 근거가 여기 있을지언정. 그치? 얘는 첫 문장부터 볼게. 자, 기분이라고 하는 게 considering이지, considering 분사구문이 아니면 뭐뭐를 고려할 때요. 같은 거지. 최근 몇십 년 안에 인지된 변화를 고려할 때, 뭐 적어도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거고, 한번 끊어보면 뭐에서의 뭐로의 변화냐면 여기 from A to B잖아. A에서 B까지. 여기에서 여기로의 변화래. 즉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에서 포스는 우리가 이제 후 또는 탈이잖아. 탈산업사회로의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서양사회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변화했대. 여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4차 산업혁명 이런 느낌, 그지? 산업혁명에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의존, continued dependence, 정보 경제 회사들, 뭐에 대한 material infrastructure, 물질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 그리고 조작, manipulation, 물리적인 물체에 대한 조작이 놀랍다. 역설적이지는 않을지라도인데, 자, 얘는 개념을 두 가지 A, B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A라고 치고 이거를 B라고 쳐볼게. 즉, 산업사회는 이 물질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사회잖아. 물건을 막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거. 그리고 탈산업사회라는 건 정보 기반 사회를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B가 여전히 A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크게 보면 놀랍다 이렇게 된 거지. 내용 이해되니? 이게 좀 호흡이 길지 좀 이런 게. 다시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뀐 거야. 즉, 이게 이제 여기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물질 같은 거야. 그것은 이제 정보 기반 사회로 바뀌었다고. 지식 기반, 정보 기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는 뭐에 의존해야 되는 거니? 정보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정보가 돈 아니냐? 빅데이터.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뭐에 의존을 한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물질에 의존한다라고 보면 돼. 여기 얘기하는 물질적인 기반시설, 그리고 이건 물질이잖아. 물질의 조작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놀랍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뭐 이걸 A라고 치면 여기 B라고 했잖아. 그럼 B가 여전히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놀랍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직도 정보 회사, 정보 기반 회사들이 물질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뭐 애플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야? 정보 회사인데 아직도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물질에 의존하고 뭐 중국 애들 뭐 생산에 의존하고 그렇다는 얘기야. 첫 문장에 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역설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두 번째. 비록 반복되는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이냐면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society. 우리 인포메이션은 B라고 보자고. 결국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displacement, 대체래. 이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 이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 우리 경제에서. 요것의 대체야. 요거에 의한. 즉, 결국 정보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인 거잖아. 맞지? 당연히 정보가 돈 되니까 물질을 버리고 정보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역접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걸? 순서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에서 이거 일단 이따 다시 보기로 하자고. 이 사람이 뭐 묘사한 것처럼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말풀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 실제로 발생한 것은 뭐냐면 빈칸의 막대한 증가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빈칸은 뭐가 들어와야 돼? A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림으로 그려볼까? 두 번째 말 그렇지? 결국 그 정보사회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예요. 그지? 정보가 물질을 대체해버려서 얘가 남아야 되는 건데 뭐 계속 가면 이제 B고 뭐 A라고 치자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 despite이라는 역접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역접을 줬으니까 여기는 그걸 기반으로 요것 때문에 여기가 A 자리 즉 물질이 증가했다 라는 식으로 가져야 되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거는 물질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잠깐만 여기를 본 다음에 원래 근거 여기서 찾으면 되긴 하거든.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지만 이거 하여간 두 가지 개념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자, 정보기술 아까 비었어. 얘는 허락해. 인간이 우리의 환경 즉 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뭐 시각하고 탐구하고 뭔가 사용하고 이런 거를 정보기술 때문에 물질 사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상수를 가지고 여기가 증가한 거는 물질이구나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 흐름상 그 앞에가 도입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쓰긴 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결국은 정보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환경의 효율적인 사용, 오히려 이제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중간에 띄는 건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나온 표현이라서 봐줘야 돼. 여기. 이건 안중에 의사는 뭐 묘사한 것처럼인데 이것도 여기까지 나중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뭐 이 사람이 또 말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뭐 콘사이즈 간결하고 뭐 기억할 만한 말들로 이런 사람이 말했는데 The inevitable shift from atom to bit 요거 얘기하는 거지.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다. 불가피한 변화라고. 아톰에서 비트로 원자에서 비트로 원자가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비트는 컴퓨터의 구성단을 얘기하는 거죠. 즉 A에서 B로 불가피하게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냐고? 그래서 A, B 두 가지 개념을 좀. 이건 이제 편의상 순서대로 해서 물질, 산업사회는 A로 표시한 거고 정보사회, 인포메이션 이런 건 다 B로 표시한 거라면 두 가지 개념 바꿔서 하는 거. 상당히 좋은 패턴이거든. 다른 데도 충분히 저렇게 구멍 뚫어놓고 하면 저 A 자리냐 B 자리냐 두 가지 개념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원자에서 비트로의 변화. 이제 변화도 못 굳이 뭘 쓰냐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그래서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고 비트는 정보를 이루는 구성 요소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럼에도 불구하고 상수 저 용도를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디스파이스 아직 안 끝나는 거잖아. 요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여기서는
주인공이 요거잖아. 요거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질 또는 환경에 해당되는 의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게 이 빈칸 문장이야. 성질을 볼게. 자, 1번. 이게 이제 뭐 공간적인 인식의 의존,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기술의 독점화, 모노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개인 데이터의 양, 그 다음에 우리의 물리적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뭐 경쟁적 환경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물질, 환경의 사용,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증가.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환경을 더 많이 정보기술 때문에 활용하게 됐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소재로 나눴을 때 그냥 문장 그대로 나누면 되거든. 이거 좀 이렇게 내가 할 걸 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문장, 이게 빈칸 들어간 두 번째 문장, 마지막 세 개를 하니까 그냥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뭉개버리는데. 이거 좀 더 볼게. 그래서 우리는 이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넓게 하고, 소비도 더 많이 하고, 더 세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오염도 더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커진 거라고 정보기술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이 지구를 돌아다니는 물질의 양이 증가를 극적으로 했다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왜? 주장할 만하게 직접적인 결과로서 여기 뭐 나와야 돼? 당연히 정보기술의 발달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기술 빚었지? 여기 앞에가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 그래, 디지털 혁명, 정보기술의 발전. 그래서 임팩 강조해서 다시 한번. 사실 이러한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도 상당히 괜찮아. 즉 증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증가냐고, 요거 물질의 사용,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의 증가, 인간의 환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나돈니 버돌스요. 결국 이 정보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요구가 되기도 한다. 나돈니 버돌스니까. 즉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증가를 했어.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는 정보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보가 이걸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다 좀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라. 즉 정보화 사회라는 거는 환경이나 물질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더 많은 물질의 사용을 조작하고 촉진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전에 없었던 어떤 정보 기술을 가지고 못 다녀본 데도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은 뭔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좀 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고? 자, 그래서 형광펜은 어디다 하냐면은 일단 이거 마지막 문장을 형광펜을 해보고 특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빈칸으로도 또 다른 제가 좋은 것 같고 마지막 문장을 형광펜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이제 주제문 빈칸 들어간 문장 있잖아. 요거 요 부분만 이렇게 빈칸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랑 옆접이 있으니까 이건 다 봐요. 요만큼까지 형광펜했죠. 이렇게 요거 예시 나오기 전에 있잖아. 이만큼이랑 이렇게 요 단어, 요 표현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줘. 요만큼 inevitable shift from atoms to bits라고 하는 요 정도가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요 두 번째 빈칸 들어간 문장이긴 해요. 이 소재가 되게 좋거든. 주제모도 좋고 뭐 함의 같은 것도 되게 좋거든. 이 그래서 개념상 뭐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거라 뭐 이런 거에 대한 함의는 뭐 결국 그게 정보가 물질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 오케이? 기본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보 때문에
물질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더 많이 물질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이거 되게 좋아. 상당히 소재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호흡도 길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화학이. 자, 이제 5번을 할게. 5번도 발표를 한번 해봐. 이거는 내용일치도 괜찮은 것 같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걸로. 일단 그 얘를 마지막으로 갖다 치고 어차피 올라가야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올라가 주제문 찾아서 대입하는 거잖아. 갖다 치고 첫 문장으로 가볼게. 자, 호르몬은 호르몬 can act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close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용할 수 있고 또는 long way away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 호르몬이 생성된 가까운 곳에서도 뭔가 작용을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작용한다 해서 뭔가 일반화된 말 같기는 해. 그 말 다시 주지? 그래서 거리는 문제가 아니라잖아. 오, 무슨 말이냐면 단지 뭐만 있을 필요가 있냐면 플루이드, 액체지. 보통 이제 인체에 관련 경우는 체액이라고 하잖아. 일단 혈액 같은 체액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그 체액이 있으면 걔가 뭐 하는 거냐면 연결을 해줘요. Connect A with B 나눠주면 되지. 요게 그 시크릿이라는 비밀인데 동사로 이렇게 이를 붙이면 이게 분비하다. 그러니까 분비,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하고 작용의 장소를 피가, 체액인 피가 연결해 주기 때문에 작용 자체는 가까운 데서도 멀리 떨어져서도 할 수 있다. 인체 내에서 어차피 혈액이 순환이 돼서 피 타고 돌아다니나 보지 혈액 그 호르몬이라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호르몬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갈 때 걔네들은 스웨터 휩쓸리지? 이게 스웨트는 수입이잖아. 휩쓸다니까 휩쓸려서 분리된다는 얘기니까 분리하니까 휩쓸려 나간다. 신체의 모든 부분 쪽으로. 그렇지? 피 속에 호르몬이 들어가면 그 피 타고 쫙 퍼진다는 얘기야. 스프레드 같이 이해도 될 것 같아. 그치? They spread. 이거 자체를 이거 다 통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거 그치? 스프레드라고. 박사는 도달을 해. 혈액이 가는 모든 곳에 도달한다. 다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역점이 나왔으니까 뭔가 중요한가? 예시도 있고, 그지? 그런데 그 호르몬들은 추가로 또한 지역적, 즉 북소적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대. Within the vicinity of the extracellular fluid. 요게 세포 외부의 액체, 그래서 뭐 세포 외 액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겉에 있는 뭐 액체 같은 거, 인체 뭐 그런 거가 봐. within the vicinity는 인접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밑에 있거든. 즉 세포 외 가까운 곳에서 다시 말하면 북지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이거는 멀리 떨어진 데로도 가는 거잖아. 계속 그 얘기인데 첫 문장으로 이쯤 되게 되면 보충 설명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이거잖아. 즉 호르몬이라는 거는 혈액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용을 호르몬이 분비되는 국지적인 데서도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인체의 어떤 다른 부위에 가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좀 더 복잡하지? 아까 거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역접이 아니라 이건 대조인 거야. 이거는 먼 거고 가까운 거니까요. 이제 상대 개념으로. 자, 이게 로컬리하고 reaching everywhere the blood goes하고 이게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조야 대조. 근데 요거는 여기 그 가까운 게 요거잖아. 여기 그치? 국지적으로.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게 이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면 되겠다고.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예시까지 나왔네. 그치?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이야. 들어는 봤어 우리가 당뇨병 할 때 인슐린.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이까지 써야 돼. 분비가 된다. 시크릿. 혈액 안으로 혈액으로 분비된다. 여기 엔터 더 블러드 이거 얘기지. 같은 얘기지. 그럼 피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지? By cells in the pancreas. 이게 췌장이고 췌장 안에 있는 세포에 의해서
인슐린이 혈액 안으로 여기 일단 이따 하기라고 요 예시가 있잖아.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췌장 안에 있는 세포라는 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액으로 가는 거야. 지금 순서를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언제 분비가 되냐면 블러드 슈거 레벨, 혈당치가 올라갈 때. 아, 즉 이게 언제 인슐린 분비는 혈당이 증가할 때. 인슐린은 좋은 거네. 혈당 올라가는 걸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어떻게 됐어요? 현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돼서 지금 혈액 안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지? 혈당이 올라가서 얘가 자극을 받아서 분비 혈액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얘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어디로 간대? 멀리 떨어진 리버,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혈액 내의 인슐린이라고 하자. 좀 더 이해를 돕게.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할까? 보기 좋게. 간, 근육으로 이동한대, 이게. 인슐린이. 그리고는 가서 간이나 근육을 만들어 얘네들이 이 혈당을 취하도록, 벌써 가지도록 저장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그러면 인슐린의 역할 자체는 얘가 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얘네들 자체 간이나 근육이 혈당을 저장을 하도록, 즉 혈당을 저장한다는 건 이렇게 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감소하겠지. 여기서 혈당은 혈액 내에 있는 당분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혈당을 딱 저장해서 피해서 가져오니까 이걸 통해서 혈당이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인슐린, 혈당이 피 속에 당분 수치가 올라가 인슐린이 나와. 그래서 인슐린이 쭉 돌아다니다가 얘네들로 하여금 그 혈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거지. 저장보다는 흡수가 좋긴 하겠다. 이제 좀 더 이해를 못해. 저장한다는 게 그대로 틀렸네. 그럼 피 속에 혈당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상태야. 여기가 지금 여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오, 좋아. 그럼 이제 혈당이 높으면은 안 좋은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된 상태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하게 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역할을 하나 있다고. 동시에 또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간 근육 요 부분 자체는 그 멀리 떨어져서 작용을 하는 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시에라고 하는 at the same time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그 근처, 국지적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국지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국지적인 작용. 자, 내용 볼게. 자, 동시에 인슐린은 그 췌장에 있는 세포에 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비한 세포 말고 다른 췌장의 세포야. Right next to the ones that secreted. 그지? 그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들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또 영향을 줘요. 여기서 이제 원스가 가리키는 건 요거 셀스 얘기하는 거야. 요 밑에 그냥 벌써 헷갈리니까 저기 보시면 셀스 얘기하는 거야. 인슐린이 분비를 했는데 그 인슐린 자체는 그 옆에 있는 인슐린 분비를 안 한 세포에도 영향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요거 좀 계속 해야 그 옆에 있는 애를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하면서 다른 호르몬들을 생산을 하죠. 이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온 또 다른 호르몬이 요거 스탑 에이프로마이인지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인히빗 금지 또는 조절을 해준대.
추가적인 인슐린의 분비를. 그래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지. 이거 다시 볼게. 즉, 이 인슐린 분비 옆에 세포를 자극을 해서 또 다른 하여간 원래하고는 다른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 다른 호르몬 얘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혈당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슐린의 분비를 막아주고 분비가 안 되게 분비를 한글로 써 다 억제해주는 거야. 왜냐면 자꾸 인슐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간 굴려가지고 자꾸 혈당이 떨어지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사람이 혈당치가 너무 낮으면 저혈압대가 죽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조절돼 준 거지.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 자체는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 혈당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이제 얘네 둘 이것과 이 둘을 통해 가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는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사도 겁나 많아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반응은 정확하게 맞춰준대. 어쩔 때 조정이 돼요. 양에 딱 맞춰 조정이 되는데 어떤 양이냐면 그것에 의해서 혈당의 농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혈당이 원래 정상 수치가 뭐 한 이만큼 뭐 10이라고 쳐 예를 들자면 혈당이 갑자기 벌써 한 3 정도 올라갔잖아. 정상 수치보다. 그럼 이 문장 자체는 이거 얘기하는 딱 요만큼만 작용하도록 한다는 거야. 인슐린. 이 양에 딱 맞춰준다는 얘기지. 놀랍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에즈리전스 자체도 위치도 상당히 순서도 다 괜찮아. 되게. 내용 위치도 되게 괜찮고 이 절차순이잖아. 이런 순서로 쭉쭉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빈칸 이유랑 왜 혈당치가 대단히 일정한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때 그래서 결국은 혈당이 항상 일정한 이유는 뭐야? 인슐린이 다 조절해 주니까 이게 나오고 다 종합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직접 문장 있잖아. 이거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 내용을 다 알았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첫 문장하고 직접 문장, 빈칸 직접 문장하고 빈칸 문장도 뭐 y 슈가레벨 일정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세 부분 정도 용납배를 하면서 사실 중간이 더 중요하긴 한데 중간에 용납배라는 너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에저 리절트가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인슐린은 혈당 수치 증가만큼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일정한 혈당을 유지한다요? 같은 거지. 그치? 인슐린은 딱 그만큼 혈당 수치가 증가한 만큼만 딱 반응해서 분비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얘는 그 소재로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이쪽에다 써주자면은 요거 이제 인슐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기준으로 요거 위에 거 그다음에 인슐린을 하나로 통으로 봐도 되지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세 등분 정도 나눠서 물론 이건 하나긴 한데 이 안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순서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치? 이 내용은 멀리 떨어진 거 작용, 근거리 국지적 작용, 그래서 결과는 항상 일정하게. 그치? 그러면 그 위에 부분도 이제 위를 이제 더 붙여
따져보면 결국은 호르몬은 호르몬의 작용은 국지적이기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혈액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 아니야, 그치? 혈액을 통해서, 그치?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신체 모든 곳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세포 외액 근처에서 국지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역시 또 두 가지야. 멀리 떨어져서 작용하는 거, 그 근처에서 작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근처 작용하는 거, 멀리 떨어져 작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이해되니? 세 등분 나와서 보면 이거 이제 하나를 묶어도 되지만 가능은 좀 더 줄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게 해석 자체도 내용도 좀 이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여기 부분을 내용 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 그래서 순서를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라도 좀 이해를 좀 해줘. 몇 번 보면 될 거야.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게 뭐 간 같은 거를 먹어서 혈당을 흡수하게 해주는 게 하나 있고, 혈당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췌장 옆에 거 뭔가를 세포를 자극해서 더 이상 인슐린이 안 나오게,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또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 작용은 그거에 보시. 이거는 이제 뭐 생물 뭐 이런 시간에 배울 만한 얘기지.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얘는 주제보다는 뭐 주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초문장. 그 내용 일치랑 사실 순서 두 가지만 잘 봐줘. 이 순서 딱 좋아. 나열사 뭐 이런 문장 삽입도 되고 뭐 그대로 나눠 대표도 세 대문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두 가지만 보면 되겠다. 내용과 순서 연결사에 통하는. 자, 그 다음에 정작 빈칸을 우리가 답을 봤나? 빈칸을 안 본 거 아니냐? 그치, 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일정한 거는 우리 내용을 다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인슐린이 먼 곳 가까운 곳에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절해준다 이거 아니었어? 그러네. 그치? 1번은 뭐 세포가 안 죽게 보호해줘요 아니고 뭐 에너지 고갈을 뭐 극복해요 아니고 에너지 효율 전략도 아니고 프리토케이션은 정화지 이거지. 국지적인 효과와 원거리 효과의 콤비네이션 결합 5번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거 자체의 근거는 첫 문장이라고 봐도 돼요. 앞에 걸 다 합쳐가지고 봐도 돼요. 5번이지 5번 정작 답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았는데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딱 그대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첫 문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 원거리와 근거리 둘 다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쉬워. 역시 그것도 빈칸 문장 자체가 시밀러리가 있어요. 유사히 추후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이걸 봤다 치고 올라갈게. 봐도 뭐 여기서는 딱히 바로 근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네가 네 하루를 시작할 때 고어바웃은 시작하다, 착수하다, 뭔가의 주위로 가다라고 해서 주위로 가다. 하루 시작할 때 네 눈이 떠지고 너는 노력 없이 이해를 해. 대부분의 정보를.
그 눈 안으로 들어가는 정보. 그지? 시각적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눈만 떠 있다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나온 거네. 그래서 그건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잖아. 그러면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이거 상대 개념. 그 다음에 요거는 어쨌거나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이것처럼 이거 노래 있잖아. 음밥 헨슨 음밥 두두두 빠빠 음밥 뚜라라 이거 부르니? 있잖아. 애기들이 부르는 거. 하여간 음밥 있어. 들어본 거 같지 않니? 그러니까 뭐 저런 노래처럼. 그럼 저 노래를 비유를 했다는 거는 여기서 저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거고, 그래서 밑에 주석에도 보면 이 노래가 가사가 심오하다는데 노래는 간단하지만 좀 무시하자고 있다. 저런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단순함은 일루션, 착각, 허상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복잡하구나. complicated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역적이 나왔고 앞에는 간단하다 가장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하시대. 그래서 주제는 나온 거야. 시각 정보 받아들이는 과정은 복잡해가 된 거야. 오, 오케이. 그러면 확실하게 적었어. 그래서 인간의 시각 체계라고 하는 건 정말 그래 또 나왔네. 지금 콤플렉스 복잡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가도 돼. 여기까지 이렇게 형합형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만큼.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답은 나오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다 보자고. 그런데 그것 휴먼 비전 시스템, 인간이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 자체는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네. 인과관계. 그지?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인과관계구나. 이것도 중요하겠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 스피어드, 수고에서 모면되니까. 원래 스피어라는 건 위기나 모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나 힘든 수고 같은 걸 덜어주다 모면케 하다거든.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건 뭐 강조하는 거지.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 의식적인 정신은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죠. 최종적인 산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빼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이라는 게 신경을 안 쓰고 거기다 뭔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최종 결과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두점 다 나와버린 거야. 복잡한데 우리는 근데 복잡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쉬워. 여기가 그 similarly 바로 앞에 요만큼 있잖아. 여기에 지금 비유가 나와서 요걸 통해서 다시 similarly 나와서 요 similarly의 기능은 비유를 통한 유지를 제시하는 거지.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 개미가 열심히 열을 일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잘못도 열심히 일해야 돼.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은 피넛버터, 땅콩버터 이제 한 항아리 사는 것 같아. 한 병. 그러니까 땅콩버터를 사는 거는 간단하게 느껴지겠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자, 그런데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또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유네. 그것은 왜냐하면 요거가 됐지. 우리의 의식은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니까라고 하야지. 중간 과정 다 생각해버리고. 너가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거야. 이게 다 결국 뭐 이게? 여기까지가 다 중간 과정이지. 땅콩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뭐 나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중간 과정 막 복잡한 얘기. 배송까지 여기까지 다 중간 과정이라고. 중간 과정은 신경을 안 쓰니까 간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 최종적인 땅콩 버터가 되기까지 과정 복잡할 수 있는 거잖아.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야. 너의 your interface, 접촉 영역, 즉 너가 실제로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부분은 오직 무엇만 필요하냐면 가게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어느 가게 가서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간단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 있잖아. store and some money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the final product. 요거가 비운이가 또 함의가 가능한 거 아니야? 뭐지? 하려면 이게 이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각으로 봤을 때. 그치? 중간 과정 다 알고 결과만 집중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의 의식적인 정신은 너의 눈앞에 있는 것에 풍부한 해석을 즐긴다. 즉 시각적 전공을 하는 거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가 되는 거지. 그치? 앞에 내용도 뭐 좀 풀어주자면 너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시각적 정보를 쉽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 아니야? 왜? 여기 나온 것처럼 최종 결과에만 신경을 쓰니까 중간 과정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without having to 뭐 없이 여기서 itself는 너의 의식 얘기하는 거? 너의 의식을 관여시키는 것 없이 뭐해? 중간 과정의 세부 사항에 중간 과정이지. 이제 중간 과정 요 부분이잖아. 자, 그래서 일단 중간 과정 볼까? 선제로 잠깐. 이거잖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각적 정보가. 이건 뭐 정말 딱 보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지 중간 과정 세부적인 거 신경 쓰시는 필요가 없이 최종적인 결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거 있잖아. What's in front of you 이거 있잖아. 이게 또 이거지 계속? 뭐? 최종적인 선물? 이 세 가지? 또 박스를 먹고 가? 이거지. 최종 선물만 그대로 잘 쉽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렇지만 중간 과정은 복잡하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there's a lot going on. 많이 있다. 진행되는 것이 under the hood. 이 이면에는. 여기서 그 후드가 뭐냐면 그 껍데기가 자동차 그 본네트라고 하잖아요. 엔진은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껍데기 안에는 즉 숨겨진 안에서 그 해석 자체가 이면이라고 됐거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복잡하다.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중간에 비유가 있어서 확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체계라는 거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만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느껴진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요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요게 이제 지금 사실 여기까지 보면 앞에가 이게 통념 아니야? 그치? 즉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을 하는 게 간단하다, 가장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겉 주고 통념을 준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truth, 진실로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 지금 여기까지가 뭐 허상이 되는 거 다 날려가지고 복잡하다까지 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인과관계라네. 그 통념 진실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가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복잡한데도 간단하게 이걸 하자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최종적인 결과에만 집중을 하니까. 즉, 최종적인 결과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각정보, 요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문장, 여기 주제문 문장 왔어요. 그 다음은 좀 이제 좀 시험 확 가는 거지? 여기 이제 비유. 여기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땅콩버터 비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
최종 결과. 그다음 여기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땅콩부터는 뭐가 있었어? 가계하고 돈. 요거만 신경 쓰는 걸로. 여기 왜? 땅콩부터 같은 경우에 중간 과정은 신경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similarly 마찬가지로. 다시 그런 거죠. 의식은 시각정보 쉽게 인식을 해. 뭐 없이 중간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 없이. 이렇게 가자고. without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또 보다냐? 그런데 사실은 이면은 복잡하다. 뒤를 알고 보니 사실은 복잡하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화살표 하나 더 줘서 한 번 더 나누긴 해야 되겠지? 비율을 하나 비유대로 또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하고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중간에 비유 빼놓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도입 부분에 가까운 거지. 도입이라고 봐야 되겠지? 요거 일단 센서는 복잡해요. 그래서 왜 복잡해?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핵심인 걸로. 형광펜 하면 또 거기요? 여기 하는 게. 자, 그럼 7번? 7번도 그냥 가면 돼. 역시 이것도, 그지? 마지막 문장이나, 뭐 올라가서 주제물 찾아보는 거지. 이것도 치고 갈게요. 자, 물어보지. 이건 쉬워, 또. 여태까지 본 거 중, 오늘 본 거 중에 제일 쉬워. 너는 어떻게 지퍼가 작동하는지 이해하니? 또, 변기 물 내리는 거 이제 플러시가 물 내리는 뜻이 있으니까 변기 같은 거 물어봤어. 뭔가 이제 도구나 기구 같은 거 작동 방법 아니야? 뭐 이해하냐? 그런 얘기인가 봐. 그래서 이런 물체들은 충분히 단순해 보이지? 그지? 기본적으로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쉬운데,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도구들이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맛이잖아? 아니라는 거잖아? 로켓 과학이 아니다. 이게 이제 뭐 고도의 뭐 과학, 복잡한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로켓 뭐 하는 거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별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거. 그런데 또 보시오. 이게 또 도입감에. 사람들은 이게 주제문이다. 딱 봐도 drastically 급진적으로 매우 overestimate 과대평가래요. 걔네들의 이해를 과대평가. 뭐에 대한 이해냐면 어떻게 이런 단순한 아이템들이 기능하는지. 그래서 한 연구를 통해서 인용으로 뒷받침, 뭐 예시 역할을 주는 거지. 주제문 다 나온 거지. 단순한 도구나 아이템 같은 게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거를 자기가 과대평가한대.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예시 하나 보면 되게 두 개가 있거든.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한 연구에서 저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 사람들한테 레이디오 동사지 평가해라. 1에서 7까지를 평가해보라 라고 했다.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하는지 그런 물체들의 작동을. 이걸 뭐 전면부처럼 이렇게 묶으면 돼. 별점 주라는 거지. 네가 생각할 때 화장실 변기 뭐 작동 원리 잘 아니? 점수 매겨봐. 난 7점이요. 다 알아요.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긁고 나서 또 참가자한테 뭘 또 요구했냐면 실제로 설명을 해봐라.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물체들이 작동을 하는지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지? 자기 생각하고 실제는 다른 거지. 그리고 그래서 요청을 받았을 때 역시 PP 그 질문을 다시 방문하라게 질문에 다시 답해봐라로 요청을 받은 거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실험 대상자들은 급격하게 낮췄대. 그들의 평가를. 여기서 하나의 예시가 끝나는 거예요. 쉬웠지? 내용상. 아, 이거구나.
자기가 저런 단순한 도구에 대한 이해도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거죠. overestimate. 왜 우리가 과대평가할 때 overrate라고도 하잖아. 이게 밑에 이게 동사 평가다니까 over하고 R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overestimate, overrate.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 띵기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뭐 이거 디스피나미네라고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 내용은. 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자 저 사람들이 또 뭐 유사한 실험을 했대. 시밀러 익스페리먼트. 그지? 당연히 비슷한 얘기 나오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또 요청받았어요. 요구받았어. 설명을 해라. 그지? 우리 설명하라고 또 잘 못하잖아. 어떻게 그 메커니즘 저런 거에서 스케치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묘사를 진짜 스케치 그려가지고 설명해봐. 저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를 어떻게 자전거가 작동하는지. 자전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니면 뭐 그림 그려가 설명해볼래? 이런 거라. 그때 결과는 스트라이킹 놀라웠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일을 완료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묘사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지.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자전거가 매우 익숙한 물체, 우리 일상에 살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못하더라. 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사실 이거 띵긴 거 아니야? 이렇게 콤마로 어디까지? 이런 현상은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거 용어가 나왔어. 이게 설명 깊이의 착각이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콤마인데 요거를 동격으로 이해하면 돼. 동격. 이런 현상. 그래서 동격이란 전치사 다음에 여기 동명사가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거든. 동격이고. 그럼 얘는 뭐냐요? 동명사의 의미상이 있죠. 사람들이 빈칸한다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럼 빈칸하는 현상 뭐하고 비슷하고 뭐가냐? 자기의 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또는 어떤 뭐 사물에 대한 이해 또는 뭐 사물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 그냥 이메일 그대로 오는 거잖아. 첫 문장 주제 뭔지. 천장 볼까? 이건 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 이게 이제 설명 깊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뭐 내 집단 이런 거, 그다음 믿음이 뭐 결정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3번이지.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이렇게 용어 개념화 준 거야. 이게 좀 간단하지? 이게 뭐 이건 요한문 같은 게 뭐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간단한 물건의 작동 원리요.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은 역시 뭐 쉽다 이렇게 가보자고. 간단하다는 게.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도입 다음에 역적, but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작동 원리의 이해를 과대평가해요. 즉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과대평가. 라고 해서 주제는 사실 다 나왔고 사실 이렇게 이제 역적으로 흐름이 끊겨서 저렇게 화살표를 줬지만 사실 뭐 이거 한국공으로 사실은 보는 게 좀 더 좋긴 할 것 같아. 이 구조상으로.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첫 번째 그 연구원 이렇게 하죠. 연구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고 연구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빈칸 문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이게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 선질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현상. 즉, 더 많이 안다. 사람이 더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요거 해당되는 과대평가 그거잖아. 생각하는 현상. 이거 과대평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용어화한 거고. 그래서 요 연구 내용 자체는 요거는 그 위에 있는 여기 이제 뭐 주어지지 않지만 그런 서치 업젝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온 저 업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거 순서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서치 업젝이 있으면 요게 these simple item을 얘기하는 거야. 서치는 항상 앞에 나오고 연달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 simple item은 여자는 지퍼이나 플러시 토일렛을 얘기하는 거야. 요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지퍼하고 변기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소재만 하면 이거 내용은 뻔한 얘기니까 설명을 잘 못하더라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실험 1번, 2번이? 그치? 시험 2개가 나왔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설명을 위해 착각이라고 하면 돼요. 이건 별게 없었지. 그래서 여기서 뭐 순서만 이렇게 보면 되겠어. 이렇게 크게 쪼개가지고 순서 같은 거 위주로 역시 보면 되겠다. 그게 항상 서치는 이 해당되는 얘는 앞에 이거가 꼭 한번 나와야 나오거든. 바로 이어져서 나와야 돼. 저게 또 나랑 문제가 있네. 순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 좀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확실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뭔가를 공부하다가 뭐 영어 말고도 어려우면 친구를 붙들고 설명을 해봐. 걔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고. 이제 그런 방법 좋다잖아. 서로 떠들어대는 거지. 이거는 참, 요거가 빈칸 포함해서 여기까지 한강편은 가긴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만 보려고 생각 없고, 요거랑 정무장에 한강편에 있습니다. 빈칸 포함해서. 자,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얘도 뭐라 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워. 뭔 얘기야? 또 봤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 어떻게 다 이거지? 후반부에 있는 걸로. 텔레비전은 아마 두뇌를 알터 전환시키고 있을 거래. 어떤 방식으로냐면 푸시하는, 압박을 하는 일부 아이들을 어디 안으로? 학습 장애의 상태로. 벌써 이제 비형적이지. 그러니까 TV가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지. 그런 상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 뭐 TV 보는 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인용이 나오네? 인용 참 많이 나와. 언제 이렇게 다 이런 걸 찾아봤어. 그럼 첫 문장이 일단 주제면 된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사람이 뭐 말하겠어. TV 보면은 학습 장애 생긴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네. 그렇구나. 좀 더 가볼게. 일단 포괄적인 문장을 일단 팍팍 나와버리긴 했거든. 저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해요. TV 수상기는 특히 particularly commercial television이요. 상업 TV. 무엇과 함께 그것의 교활한 영리한 사용과 함께 지속적으로 바뀌는 짧은 시퀀스, 연속물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유튜브 쇼트 같은 딱 그 느낌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속 장면을 바꿔줘.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주의를 잡는다. 홀드가 주의를 끄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지속적인 감각적인 말버먼 폭격 퍼부음에 의해서. 원래 밤이라는 게 폭탄이잖아. 여기 폭격이 막 퍼붓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메시지를 자극적인 거 계속 퍼부음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고 끌어들인다는 거고, 그건 이런 식으로 계속 짧은 걸 계속 뭔가 이미지나 뭐 이런 거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감각적인 자극의 폭격이라는 것은 지향 반응을 극대화시킨대. 그러니까 지향 반응이라는 게 여기서는 주의를 끄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비슷한 거라서 하면 돼. 그러니까 지향 반응이 주의 어느 쪽을 향해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는 게 지향한다는 게 주의를 끄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를 끌어야 되는 능력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킨다는 거.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니까 뭐 텔레비전을 계속 연속해서 뭔가 막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지? 재밌잖아.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아이들 쇼의 제작자, PD, 프로듀서는 특히 좋아한다, 비판드고 뭐뭐 좋아한다, 선호한다지? perceptual trick, 인지적인 트릭을 사용하는 것, 인지적인 속임수, 기술,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주목을 또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TV에다가 주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 끌기 위해서 뭔가 뭐 트릭도 쓰는 거고, 그지? 그리고 뭔가 짧은 장면도 계속 바꿔주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이런 This jerking children's attention around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지? 그 밑에 있지, jerk around 이리저리 흔들다네. 여기 jerk around. 그럼 이게 또 동명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주의력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은, 그지? 뭘로 이끌어질 수 있냐?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shorten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 이게 이제 주의력 집중 기간이지. 아이의 주의력 집중 기간을 단축시키는 걸로 이끌어줄 수 있어.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1분만 지나도 뭔가 흐트러지고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아, 이런 경우가 나오는구나. 학습장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니. 구체가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it is hard, 어렵다. people,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한 가지. 언제 걔네들이 요거 오형식 걔네들의 주의가 풀더웨이 분산될 때지 당겨진다는 게 뭐 distracted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좀 쉽게 가면은 주의가 분산될 때 훨씬 더 많이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그치, 뭔가 자꾸 짧은 흥미롭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오면 기존의 거에 집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주의가 흐려지고 주의 집중 기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children은 give to, 요 give to가 이게 굴복하다야. submit to라고도 해요. 또는 yield to라고 돼. 양보하다, 굴복하다. 굴복을 하게 될 때. The demanding for attention. 주의력에 대한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되고, TV에 그리고 going to flow. 흐름과 함께 한다는 걸 살아간다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수동적이 돼. 패시브하게 되고, thinking that 생각을 하면서 it is useless 쓸모가 없다.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한 가지 어떤 한 가지에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쓸모가 없대. 왜냐면 자꾸 장면이 바뀌니까. 그지? 그래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자꾸 장면을 바꿔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 있었냐면은 지향 반응을 끌기 위해서 요거 clever use of constantly changing short sequence 요거가 여기로 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같은 경우에는 요 직전에 있잖아. 여기 요 문장이지.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돼. 여기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요게 집중하는 거야. 한 가지에 분석한다는 게. 여기 보면 concentrate on one thing. 요게 여기 any one thing을 analyze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쓸모없고 안 된다며. 그냥 우리도 보면 그래서 어렵다며 이렇게 된 거고. 그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로 쳤을 때는 요 부분이지. 좀 지저분해. 요 내용 얘기하는 거지, 요거. 주의력이 훨씬 더 재밌는 거에서 분산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요것도 가능하겠지. 분산됐을 때. 그지? 그래서 일단 뭐 선질 한번 볼게. 이거는 뭐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이끌어준다. 또 다른 것이 올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지? 자꾸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번이 답인 거잖아. 뭐 손가락 끝으로 뭐 핑거팁으로 정보 뭐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머리테스트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는 뭐 그대로 은행 뭐 그대로 넣으면 되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제문 자체는 사실은 첫 문장이 가장 포괄적이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습장애까지 유발한다잖아. 그 과정은 주의력도 산만해지는 거고, 그지? 뭔가에 한 가지를 오래 못한다는 건 학습장애로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TV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장면이라는 걸 제시한다고. 여기라고. Constantly changing short sequence. 장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걸로 우리의 어떤 주목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서는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주목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TV에 대한 지향 반응을 극대화,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걸 썼는데, 지향 반응 극대화라는 말을 썼었어. 이게 좀 비슷한 말로 하면 된다고, 주목을 얻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주가 좀 나누기 좀 그렇지,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하는 게, 여기 그래서 주의 집중 기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얘가 또 사실 이렇게. 얘가 이걸 갖고 오는 거지. 중간에 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똑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주의가 집중이 되게 되면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치? 기존의 거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되고, 왜냐하면은 선택지가 지속적 장면 변화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꿨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되게 수동적인 의견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만약 TV 보는 게 뭐 수동적 취미다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 빨리 지나가니까 뭐 분석하는 거 소용없고. 말을 좀 많이 날렸어. 뭐 기본 개념 자체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나누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주의 집중 기간, 여기는 이걸로 여기까지만 나온 거고 주목을 획득하고 지향만을 극대화하는 걸로 썼다 쳐. 그러니까 주의 집중 기간이 자꾸 줄어들고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한 가지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이어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치? 계속해서 변화하는 짧은 장면들. 그러니까 기존 거에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새로운 걸 자꾸, 흥미있는 새로운 걸 자꾸 봐야 되니까. 자, 빨리 하나만 더 보자고. 6개를 봐야 돼. 이제 20개가 끝도 없잖아. 순서대로 봐. 9번 볼게. 9번 별표 한번 해보자. 됐어요? 자, 얘도 맞춰보자니까. 이제 또 처음 올라볼게. 자, 또 연구해서, 다 연구조사다. 그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보여줬대. 실험의 이론 의존성 또는 이론 적재성이라고 돼. 레이든네스. 그래서 글감은 이거라고. 이론 의존성이라는 거 관련된 실험을 한 거야. 이론 의존성. 자, 그들은 그래서 바로 실험 바로 나온 거지. 요청했다고 아이들한테 균형을 잡아라. 이것도 내용일치야. 나무 블럭을 되게 좁은 금속 레일 위에다가 뭐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조각에서 이렇게 균형 잡고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태. 나무에다가 나무가 조각 올리는 이런 느낌.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블록들, 나무 블록들은 또 오형식이요. 가진 거지. 걔네들의 무게가 고르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도록 했대. 균등하게 분배되는 거 목적격 구어 PP. 그러니까 무게가 균등하게 배분이 잘 됐다는 얘기요. 소대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나무 조각이 뭐 이렇게 네모난 게 딱 있으면 잘 고르게 분배가 잘 돼가지고 중심에다가 이제 레일 위에다 올려놓으면 딱 중앙에 딱 맞아가지고 딱 가운데서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는 이런 거 얘기하는. 다수는 저런 식이었는데 얘 말고 또 다른 블록들은 있었는데 얘네들은 가졌어. 눈에 보이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걔네들 한쪽 끝에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중심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충 느낌이 이해되지? 여기 뭔가 무게추를 달아놨어. 그럼 우리 앉아서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 상태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야 이론을 가지는 것. 사전에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뭐 우리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앞에. pre-existing belief.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 같은 거잖아. 사실 배경 지식 같은 거, background knowledge라고 봐도 돼. 뭐 고정관념, stereotype 이렇게 해도 되겠고. 저런 지식 얘기하는 기존의 지식. 믿음보다 뭐 지식이 더 정확하게 하네. pre-existing knowledge야. 그냥 기존 지식이 없었어. 아주 어린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 개념이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이리저리 블록을 옮겨왔어. 언제까지? 균형 맞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흐름은 좀 바뀌어요. 근데 대략 6살에서 7살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채택을 한 것처럼 보였대. 강한 이론을. 얘네는 이제 기존에 배경 지식이 있는 거 어디서 봤던 거야. 뭔가 물건들은 중심에서 균형이 맞춰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 배경 지식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블록을 둔다고. 그 레일의 센터 중심에다가.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지금 무게중심이 안 맞는 중심이 아닌 애들도 지금 그렇게 좀 시도를 하는 그런 상태. 그럼 이건 잘 안 되고 자꾸 쓰러지겠지? 그래서 정상적인 블록한테는 데이터가 이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이 맞아서 제대로 잘 서 있는 데이터가
이 이론에 잘 들어맞았겠지? 당연히. 커뮤니웨이는 잘 맞다는 게 잘 들어맞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되죠? 그지? 그 이론은 did not work. 효과가 없었지. 그래, 얘네한테. unbalanced 블록한테. 그치? 균형이 안 맞은 블록은 당연히 효과가 없어. 중심에서 여기서 안 맞고 자꾸 쓰러지니까. 여기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대부분의 기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기하학적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스틱2 고수했다는 얘기야. 카일드트가 고수를 했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뒀어. 균형이 안 맞는 블록을 언더라서 어사이드 옆에다 뒀더니 치워버렸다는 거. 이거 모양 안 돼. 버려버린 거지. 뭐로써? 균형 맞추기에 불가능한 것 열었어. 안 된다라고 버려버리는 거야. 여기가 결국 해당되는 거지. 자기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건 얘가 이상한 거라고 버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케이스를 가지고 사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게 실험연구 조사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시사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과에 해당되고, 여기 다 이제 그냥 내용 중간 과정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가 이 문장부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결과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이 문장 아니야? 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지식에 일치하지 않는 건 다 버려버린 거라. 안 되네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이론 자체를 굽히지 않은 거야. 그지? 자, 어떤 케이스냐면 6세에서 7세의 아이들, 좀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의해서 디렉티브 영향받는다, 지향된다는 게. 그리고 그 데이터가 did not fit the theory, 이론에 들어맞지 않을 때, 즉 이 데이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블록 얘기하는 거야, 그지? 블록을 가지고 중심이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 버렸잖아. 안 맞는다고. 처음에는 그대로 오는 거야. 아이들은 버림, 안 맞는 거를 치워 버림, 그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배제시킴. 근데 선지가 버린다는 말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블록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데이터 자체를 조정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정했다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념은 이론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중심이라면 데이터를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거니까, 즉 중심인 이론에 안 맞는 데이터는 그냥 버렸다고 저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조정했다는 얘기를. 그지? 배제시켰다, 익스크루드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시사점이 사실 훨씬 빈칸 문장이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뭐 when부터 빈칸까지가 이 두 개가 통합변을 해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 제목이 이론 의존성 실험이야. 이 제목 자체가 이거였어. 이걸 하겠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 중간 과정이 쭉쭉 좀 있는 거지. 폭이 좁은 금속 레일 위에 나무 균형 맞추는 이런 이제 실험을 했다고. 나무 블록, 균형 맞추는 걸 했는데, 이걸 적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론이 없는 아이들, 어린애들, 얘네들 대 이론이 있는 아이들, 이 차이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균형이 안 맞는 블록도 이리저리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그지? 중심으로 안 넣고. 근데 이론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결과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론에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배제를 했다. 이제 그거지? 자, 그래서 또즈 시사점. 다시 그 얘기지? 데이터하고 이론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블록을 배제함으로써 이론을 이론이 아니고 데이터를 조정, 즉 이론은 계속 고수하는 거지. 얘도 내용 어렵지 않지? 이게? 내용 어렵죠?